3월 31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홍콩 기본법 부속 문서 2개의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홍콩의 선거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중앙인민정부의 홍콩 주재 특별행정구 연락사무실은 애국자 홍콩 통치 원칙의 중요한 제도적 보장과 홍콩의 실정에 맞는 민주적 제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민주파 인사들의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으며 중국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단체의 사람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홍콩 정부가 기업 경영진에 대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비공개 전환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비용을 지불하면 회사 등기처에서 회사 이사진의 상주 주소, 이사 및 회사 비서의 완전한 신분증 번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금년 5월부터의 첫 단계는 회사가 보호된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기타 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된 정보라는 것은 이사진의 통상 주소 및 이사와 회사 비서 등의 완전한 신분증 번호를 의미합니다. 내년 10월의 2단계가 되면 그 시점부터 등록된 문서는 열람이 불가능하고 최종적으로 2023년 12월이 되면 과거에 등록한 보호자료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화웨이가 중국의 비은행 지불 서비스 허가를 획득하여 텐센트와 엔트그룹이 지배하는 핀테크 분야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는 지난 3일 우레이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로부터 결제업체 순리엔즈페이를 인수한 것입니다. 화웨이 대변인은 월요일 이 거래를 확인해 주었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면화가 서방 세계에서 거부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이 다른 나라의 면화를 더 수입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하였습니다. 화타이의 애널리스트 쉬야광은 일부 방직 기업들이 수출 수주를 하기 위하여 면화를 수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국의 올해 면화 추가 수입 쿼터가 고품질 섬유에 대한 요구량 증가로 2019년의 80만 톤 수준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에 40만 톤의 쿼터를 허용했었고 2021년부터는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지수 제공업체인 FTSE 러셀이 올해 말부터 중국 국채가 주력 채권 지수에 포함되도록 최종 승인함으로써 중국으로 수십억 달러가 유입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FTSE가 이미 발표한 1년보다 긴 36개월의 편입기간을 주는 것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175조 엔 규모의 정부 연금 투자 펀드를 비롯해 일본 투자자들이 WGBI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중국에 대한 우려가 큰 것입니다. FTSE의 러셀 리는 FTSE 러셀이 CGB 투자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지수 변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고 GPIF 대변인은 실제 편입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어떻게 대처할지를 연구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할 것이라고 하는 등 보완이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지리 및 바이두의 지원을 받는 자동차 기술 스타트업인 이카엑스는 이르면 내년부터 암차이나와의 합작 회사를 통해 7나노 칩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로이터 통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칩은 이르면 내년 말이나 2023년 초부터 TSMC에 의해 생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카엑스는 바이두와 틱톡의 소유주인 바이트댄스에도 투자한 미국 기업인 서스퀘 한나 인터내셔널 그룹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약 4억 달러를 모금한 바 있습니다. 전 대표는 이미 250만 대의 차량을 공급한 이카엑스가 알리바바, 바이두,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 다양한 업체의 콘텐츠를 자동차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광둥성 칭웬시 밍징전에서 마을위원회를 폭파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후시성의 노인 한 사람을 포함하여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처리 관련하여 불만을 품은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졌을 뿐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변호사 스시닝 씨는 토지나 재산 문제로 마을위원회와 주민 간의 분규가 발생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일상적이라고 합니다. 광저우의 민주행동파인 우양웨이 씨는 법률은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농민들이 법에 의지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불법 사회조직의 자생 토양정화 사회조직 생태공간 지역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민정부 젠청후 부부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사회조직에 대한 단속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며 불법 사회조직 활동을 위해 제공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들 불법 사회단체는 점점 더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수법이 더욱 편리하고 확장이 신속하며 행동이 은밀하고 중국, 중화, 국가 등의 이름을 내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들은 사상 인식을 높이고 자체 점검을 벌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디디추싱, 중국은행 등 28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반 동안 중점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7월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를 겨냥한 사실상 인터넷 검열 강화로 보입니다. 우리 교민들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